광주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정책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총선형 포퓰리즘 정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강기정 시장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가칭 원칙과 상식이란 모임으로 세력화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며 강성 지지층과의 단절, 당 도덕성 회복에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의 예산감액 심사에서 광주광역시의 내년 예산 970억여 원이 삭감됐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갈등으로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정 시한을 지날 경우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도 쉽지 않아 비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신청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 접수는 11건에 불과합니다. 피해 사실 입증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돕기 위한 모임이 구성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집권 여당이 제안한 서울과 김포의 통합안을 시작으로 메가시티 논란이 날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메가시티 조성이 정부 여당의 총선용 카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해 유명세를 탄 광주 양동시장의 한 국밥집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집권 여당의 제안이 지방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발언들은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속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책으로는 지방 죽이기, 정치적으로는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 속임수라고 할까요? 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 시장 역시 김포의 서울 편입은 서울 행정구역 확장만을 위한 것이라며 김 지사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흔들리는 이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지혜가 있는지 함께 서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시장과의 만남을 마친 김 지사는 KBC와의 대담에서도 선거를 앞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포 서울 통합안을 비롯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식 공매도 금지, 또 일회용 컵 규제를 풀어서 또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또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가 잘못된 내용들. 민주당이 정치적인 아젠다를 선점하지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한 공세를 취한 김 지사의 행보를 시작으로 반격의 분위기가 조성될지 관심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가칭 원칙과 상식이란 모임으로 공식 세력화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험지 출마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을 잃으면 이번 주 출범시키며 정치 세력화에 나섭니다. 현재까지는 김종민, 윤영찬, 이상민, 이원욱, 조웅천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소수 의원 모임으로 출발하지만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상당수라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변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적 산발적으로 내던 강성 지지층과 단절, 당 도덕성 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이제는 하나로 결집해 공동행동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솔선을 보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당대표가 성남시장 2번 했죠. 경기도지사 했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고 있죠. 예. 대통령 후보였죠. 예. 지금 당대표까지 하고 있죠. 이 정도의 기득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의 연말 탈당설까지 흘러나오면서 비명계 의원 모임이 내년 총선 구도의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만 내년 예산 970여억 원이 삭감돼 비상이 걸렸는데요.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정 시한을 지날 경우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증감액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지역에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은 광주광역시만 무려 971억 원. 지난해에 비해 3%가 줄어 마이너스 예산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고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송정 순천 경전선 등 SOC 사업 예산안이 지난해에 비해 약 1,500억 원 축소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R&D 예산이나 국비 예산이 많이 삭감된 만큼 이 AI 사업과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총력 집중해서 예산 확보를 해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화폐인 지방사랑 상품권과 농어업 분야 가운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국비는 작년에 비해서 전액 일단은 삭감된 부분이고요. 국비.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 또 수도권이나 이제 도시권에서 올려오고 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국회에선 여야가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안의 증액 문제를 두고 격돌해 집단 퇴장 사태를 벌이고 있어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지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예산안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아 광주 전남 지역 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전까지 지역의 내년도 핵심 예산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직접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자립에 초점을 뒀다는 설명인데 이주 여성이나 노인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던 사회적 기업이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금호동의 한 꽃 도매업체입니다. 직원 7명 중 6명이 베트남 등 이주 여성과 노인으로 올해 6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사회적 기업 예산 61%를 삭감하면서 직접 지원 부분인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인증을 하기 이 준비 기간을 2년 동안 거쳤는데 그때 아무런 어떤 이제 이 예고도 없이 이렇게 발표해 버리니 기업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피해가 되는 거죠, 지금. 지난 2년간 인건비 등을 지원받았던 기존 사회적 기업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을 받는 업체는 광주의 141곳, 전남의 209곳으로 모두 350곳에 이릅니다. 지역 취약계층을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해왔지만 내년에도 계속 고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굉장히 청년들이 저희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속상해도 하고 사실 눈물을 보이는. 자생력을 키우라는 취지인데 사회적 기업뿐 아니라 취약계층 또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자리를 계속 취약계층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원이 갑자기 순간 끊기면은 이런 분들을 다 전체에 다 자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해온 광주 전남 사회적 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전남도 협의회가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한 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2007년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개항한 무안공항이 이용률 전국 최하위 공항으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서남권 미래 발전을 위해 공항 통합 이전을 조속히 매듭 지을 필요가 있는 만큼 전남도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무안군도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 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더현대와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등 세계 대형 유통시설의 주요 행정 절차를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방직공작터를 더현대 개발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따른 공공기업 협상에서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달한 타결을 전망했으며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 심의도 연말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스타필드가 들어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연말쯤 민간 개발자 최종 선정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 시장은 백화점 확장과 방직공장터 개발, 5,000세대 규모의 재개발이 추진되는 광천동 일대 종합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주변 전체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 간 누수가 발생해 수천 세대의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광주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 50분쯤 남구 백운동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 간 연결 부분이 이탈하는 사고로 인근 백운동과 월산동 등 8천여 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단수 지역에 생수를 공급하는 한편 수도관 복구와 흐린물 제거 작업을 마치는 대로 단수 조치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오가던 셔틀 열차가 다음 달 18일 운행을 종료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첫 운행을 시작한 셔틀 열차가 비용 부담과 열차 노후화, 한계 수명 초과 등으로 다음 달 18일부터 운행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역에 KTX가 정차하지 않게 되면서 대체교통수단으로 도입된 셔틀 열차는 하루 30회 왕복 운행하며 일평균 52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해 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신청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2차 피해까지 우려됨에 따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김수연 씨는 KBC와의 인터뷰에서 80년 5월 당시의 상처를 털어놓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앞에 스승님도 무지하게 상담을 하면서도 우리를 마음을 끌어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굿으로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취가 안 나왔었어요. 개정된 5.18 보상법으로 김 씨와 같은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도 피해를 인정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에 접수된 신청은 모두 11건으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추정하고 있는 관련 피해 건수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상 심의 과정에서 트라우마로 각인된 기억을 반복해 말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40여 년 전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자기의 경험을 증언해야 되는 거는 고통이죠, 고통. 그것도 폭력이었는데, 성폭력이었는데. 피해자들의 이런 고충을 덜기 위해 광주시의회 5.18 특위가 피해자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이런 절차적인 측면에서 권리 보호를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신청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문답지가 도착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를 인계받고 별도 장소에 옮겨 보관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지역 수능 문답지도 어제 오후 관내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16일 광주 전남 84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 시험에는 수험생 29,500여 명이 응시합니다. 영광의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으로 의심 신고된 소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2일 영광 한우 농장의 일부 소에서 피부 결절이 확인됐다는 의심 증상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럼피스킨병 예방 백신 접종 이후 나타난 의심 증상이라는 점에서 경미한 접종 반응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앞서 전남에서는 무안과 신안의 한우 농가 2곳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한우 194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빈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빈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빈대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8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22개 시군 보건소에 상담 전화를 운영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순천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정원 박람회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시대의 새로운 해답을 제시했다는 점을 인정해 노관규 시장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노 시장 등 순천시 일행은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른바 한국판 K-디즈니를 추진하기로 하고 미국 LA 디즈니랜드와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송기원 작가와 강대철 조각가의 콜라보 특별 기획전이 해남 땅끝 순례문학관에서 개막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는 송기원 작가의 수묵화 15점과 강대철 화백이 송기원 작가의 시를 표현한 종이부조와 수채화, 조각 등 40여 점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개막식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특별 해설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중문화유산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학술회의가 국내 처음으로 광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18일까지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제5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중문화유산 학술회의에선 아태 지역 35개국에서 온 수중문화유산 전문가 250여 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의 10개년 계획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갑니다. 참석자들은 최신 연구 성과와 수중문화유산 보존 방안 등도 공유할 예정입니다.